4절 파일 입출력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파일 클래스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자, 파일 클래스는 파일 시스템에 파일을 표현하는 클래스입니다. 자, 파일 클래스를 이용을 하면 파일의 크기, 파일의 속성, 파일의 이름 등의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자, 거기다가 파일을 생성하고 삭제하는 기능도 제공을 합니다. 자, 이름이 파일이라서 그렇지 실제로는 디렉토리도 관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 디렉토리를 생성하고 그리고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 리스트를 얻어내어서 정보를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자, 또한 디렉토리를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파일 객체를 어떻게 생성할까요? 자, 파일 객체는 new 해서 생성자를 호출해서 얻을 수 있는데요. 자, 생성자 매개값으로는 파일의 경로 또는 디렉토리의 경로가 오면 됩니다. 그러면 이 경로에 있는 파일 또는 디렉토리를 표현하는 파일 객체가 얻어지는데요. 자, 경로 구분자로 역슬래시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슬래시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자바에서는 역슬래시는 escape 문자를 나타내기 때문에 반드시 역슬래시 두 개를 작성을 해야 되고요. 자, 슬래시는 하나만 작성해도 되겠습니다. 자, 다 윈도우에서 경로 구분자로 사용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파일 객체를 생성하고 나서 이제 메소드를 호출할 수 있는데요. 자, 어떤 메소드가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파일 또는 디렉토리 존재 유무를 확인하는 메소드가 있는데요. 바로 exist입니다. 자, 여기에 지정된 파일이나 또는 디렉토리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묻는 건데요. 자, 파일 객체를 생성을 할 때 여기에 주어진 파일이 존재하지 않아도 파일 객체는 만들어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여기에 있는 파일이나 또는 디렉토리가 실제로 존재하느냐를 알아보려 그러면 exist라는 메소드를 호출하면 됩니다. 자, return이 true가 되면 존재하는 거고요. 자, return이 false가 되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파일 및 디렉토리 생성 및 삭제 메소드도 있는데요. 자, create new file 하게 되면 새로운 파일을 생성을 합니다. 자, mkdir 하게 되면은 디렉토리를 생성을 합니다. 근데 mkdirs가 하나 더 있죠. 자, 이거는 뭐냐면 만약에 이 자리에 만약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temp라는 디렉토리는 있지만 dir과 dir2가 없다면 지금 mkdirs로 여러분이 디렉토리를 생성하게 되면 dir과 dir2가 다 같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경로상에 없는 디렉토리는 다 생성을 해라 라고 하는 메소드예요. 그래서 이제 s가 붙어 있는 거죠. 근데 mkdir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만약에 dir이 없는데 dir2를 만들어라 하면은 예외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dir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경로상에서 여러분이 디렉토리가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확실하지 않을 때에는 mkdirs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delete는 여기 있는 파일을 삭제하거나 또는 디렉토리를 삭제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이라면 파일을 삭제를 하는 거고요. 만약에 이 자리에 이런 게 들어가 있다면 dir2를
자, 삭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파일 및 디렉토리의 정보를 리턴하는 메소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can execute 하게 되면 실행할 수 있느냐를 묻는데요. 자, 파일이 실행이 가능하면 true를 리턴하고 실행할 수 없으면 false를 리턴합니다. 자, can read는 읽을 수 있느냐 합니다. 그리고 can write는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느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getName은 파일의 이름을 리턴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경로가 C에 temp에 test.txt라고 한다면 자, 이걸로 해서 파일로 만들었다면 자, getName은 바로 여기에 test.txt라고 하는 바로 요 문자 열만 리턴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 경로를 리턴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파일 이름만 리턴합니다. 자, 그 다음에 getParent 이거는 뭐냐면 부모 디렉토리를 리턴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바로 자, 이 경로를 가지고 파일을 만들었다면 부모 경로는 바로 얘가 되겠죠. 그래서 부모 디렉토리를 리턴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getParent file이라고 주면은 자, 이 두 개는 사실 똑같은 건데요. 그냥 getParent 하게 되면은 자, 부모의 경로를 리턴하지만 getParent file 하게 되면은 부모의 경로로 자, 생성된 파일 객체를 리턴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문자로 리턴하느냐 아니면 파일 객체로 리턴하느냐 이제 그 차이예요. 자, 그 다음에 getPass는 자, 이 전체 자, 경로를 자, 리턴을 하고요. 자, is 디렉토리는 자, 좀 다른 색깔로 해봅시다. 자, is 디렉토리는 지금 이 경로가 디렉토리냐 아니냐를 묻는 건데요. 자, 지금 이것처럼 파일로 되어 있다 그러면 false를 리턴하고요. 만약에 이것으로 해서 여러분이 파일 객체를 만들었다면 자, 얘는 true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is 파일은 자, 이것의 반대인데요. 자, 파일로부터 객체가 만들어졌다면 자, true가 나오고요. 만약에 디렉토리로부터 파일 객체가 만들어졌다면 자, false가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is hidden 같은 경우에는 숨긴 파일이냐 아니냐를 묻는 거예요. 자, last modified는 최종 수정 시간이 언제냐. 그래서 수정 시간을 리턴하는 거고, 자, length. 자, 이거 잘 알아둬야 됩니다. 자, 파일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파일의 사이즈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long 타입으로 사이즈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단위는 바이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리스트가 있는데요. 자, 이 리스트는 파일 객체가 디렉토리로부터 만들어졌을 때 그 디렉토리 안에 있는 자, 파일 리스트를 자, 문자열 배열로 자, 리턴을 하는 거예요. 물론 파일 리스트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서브 디렉토리의 리스트도 자,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 필터링을 해서 자, 그 결과만 자, 스트링 배열로 얻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디렉토리 안에 있는 파일들 중에서 파일 네임을 가지고 필터링을 해서 그 결과만 자, 여기에 자, 배열로 저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렉토리에 포함된 파일 및 서브 디렉토리 목록 중에서 자, 파일 네임 필터에 맞는 것만 스트링 배열로 리턴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리스트 파일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요것은 이거하고 똑같은데요. 자, 얘가 디렉토리 내부의 파일 리스트를 문자열로 리턴한다면 얘는 자, 디렉토리 내부의 파일 리스트를 자, 파일 객체로 만들어서 배열로 리턴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자, 이거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파일 이름으로 필터링을 해서 자, 그 필터링 결과만을 자, 파일 객체로 만들어서 자, 배열로 리턴을 합니다. 자,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자, 예제를 통해서 자,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클래스의 다양한 메소드를 사용해 보는 예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키지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자, 패키지는 섹션 04에 이그잼 01 파일이라고 주겠습니다. 자, 클래스를 하나 작성을 하는데요. 클래스 이름은 파일 이그잼플로 주겠습니다. 자, 파일 객체를 생성해 볼 건데요. 자, dir이라고 변수명을 만들어주고, 자, new file 한 다음에 C에 temp 밑에 dir이라고 하는 디렉토리에 대한 파일 객체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걸 복사를 해서 자, 파일 1이라고 변수를 만들어 주고요. 자, 여기는 파일 1.txt라고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또 복사를 해서 자, 파일 2로 주고요. 자, 이것도 파일 2로 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파일 3을 주는데요. 자, 이번에는 경로를 이렇게 표기를 하지 말고요. 자, 여러분이 파일 생성자의 매개 변수를 보게 되면 자, 스트링으로 되어 있는 패스 네임을 받게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URI를 또 받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URI를 만들어서 매개값으로 한번 줘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new URI라고 주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URI의 자, 매개값은요, URL 표기법으로 여러분이 작성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스키마인 파일이 오고, 그 다음에 호스트 이름이 오는데요. 자, 여기는 로컬이니까 호스트 이름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슬래시 하나 더 넣어주고요. C에 템프에 파일 3.txt라고 경로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컨트롤 시프트 O로 이렇게 임포트 해주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예외가 발생하는데 그 이유는 이 URI 생성자가 예외 처리가 필요한 자, 생성자입니다. 그래서 try catch나 또는 throws,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여기는 간단하게 throws exception이라고 처리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주게 되면은 자, 이와 같이 에러가 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illegal argument exception이 생기는데요. 자, 그 이유는 올바른 표기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URI는 파일이라는 스키마가 필요한데 파일이라는 스키마가 안 들어가서 에러 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 넣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여기서 그 약식 표현으로 자, 이렇게 작성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저장을 하고 자, 실행을 해보면 자, 이렇게 에러가 안 나죠. 근데 원래 정식은 원래 여기에다가 자, 호스트 이름이라든지 IP 주소가 와야 되는데요. 지금 로컬 파일을 읽는 거니까 자, 이 내용은 이제 생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장을 하고 자, 실행을 해보면 자, 에러가 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파일 객체를 4개를 만들었는데요. 첫 번째는 디렉토리에 대한 파일 객체고,
나머지는 전부 다 파일 1, 2, 3에 대한 파일 객체죠. 자, 그래서 어떤 메소드를 테스트해 볼 거냐면요. 자, dir.exist. 자, 이렇게 주면, 자, dir이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자, 존재하느냐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존재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자, 얘가 false가 되면. 그러면은, 자, 디렉토리를 하나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dir. 자, mkdir 하든지, mkdirs 하든지 두 개 중에 하나를 하면 되는데, 자, 이 두 개의 차이점은 만약에 mkdir을 했다면 지금 이 dir만 생성이 돼요. 그래서 그 전에 템프라는 디렉토리는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템프란 디렉토리도 없고 dir도 없다면 자, 이 메소드는 예외를 발생시킵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만약에 이것도 없다면 이것도 생성하고 이것도 생성하고 그래서 둘 다 같이 생성이 되도록 하려면 자, mkdirs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에 지금 현재 템프에 자, 내용을 내가 지우고 만약에 템프 자체도 지운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템프가 없죠. 그러면 자, 이렇게 파일 dir 해서 자, 존재하지 않다면 만들어라 했을 경우에 자, 이거와 이것이 같이 만들어지는지 확인 한번 해보죠. 자, 실행을 해보면 자, 다시 탐색기를 열면 템프가 생겼죠. dir이 또 생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자, 이번에는 또 if 이렇게 하고 자, 파일 1.exist를 호출하는데 자, 역시 존재하지 않으면 자, 어떻게 할까요? 자, 비어있는 자, 파일을 하나 생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create new file 해서 하나 생성을 하고요. 자, 마찬가지로 파일 2, 파일 3도 똑같이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템프에는 파일 1, 2, 3이 없죠. 그렇다면 이거를 실행을 했을 경우에 자, 파일 1, 2, 3이 생성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 자, 이 파일들이 생성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확인해 보면 자, 생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안에 있는 내용은 없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파일 객체를 하나 생성을 했어요. new 파일 갈로 열고 C에 템프라고 하는 디렉토리를 파일 객체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 템프라고 하는 디렉토리에서 자, 존재하는 서브 디렉토리 그리고 파일들을 자, 파일 객체로 얻어 볼 건데요. 그래서 contents라고 주겠습니다. 그래서 temp.list 자, files라고 주겠습니다. 자, 이 list files는 자, 이 temp 디렉토리 안에 있는 자, 서브 디렉토리나 파일들을 자, 파일 객체로 만들어서 자, 배열로 생성시킵니다. 자, 그래서 자, 이 파일 배열에서 파일을 하나씩 가져와서 출력을 해 볼 건데요. 자, 출력 내용은 자, 파일 생성 날짜, 그리고 시간, 그리고 형태, 크기, 이름, 뭐 이렇게 정보를 얻어내어서 출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포문을 이용을 하는데, 자, 파일 하나씩을 배열해서 가지고 와서, 자, 먼저 마지막 수정 시간을 자, 출력을 한번 해보죠. system.out.println 이렇게 주고요. 자, 마지막 시간을 여러분이 얻으려면 file.last modified인데요. 마지막 수정된 시간인데 return 타입이 롱이죠. 그래서 이 메소드를 호출하고 나서 자, 날짜 객체로 자, 만들어야 되고요. 자, 컨트롤 시프트 O에서 자, java.util-date를 임포트 시켜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 date를 자, 읽기 편한 문자열로 자, 포매팅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심플 데이터 포맷 객체를 하나 만들어 줄 건데요. 자, 여기 갈로가 하나 빠졌죠? 갈로 하나 더 넣어 줄게요. 자, 그래서 심플 데이터 포맷을 어디다 만들어 줄까요? 여기다 만들어 줄까요? 그래서 심플 데이트 포맷 SDF는 new simple date format 자, 연도 4자리 대시 월 2자리 대시 1 2자리 자, 이렇게 주고 자, 그 다음에 A 자, 오전이냐 오후냐 이거죠. 시간 초까지 그래서 이렇게 자, 출력을 할 수 있도록 자, 심플 데이터 포맷을 자,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데이트를 자, 이와 같은 식으로 이제 출력을 이제 하려면 자, sdf. 포맷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해서 자, 이 데이터를 몇 개 값으로 주면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를 몇 개 값으로 주는데 이제 여기는 갈로가 하나 더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형태로 이제 출력이 되는 건데 자, 저장을 하고요. 자,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나왔네요. 지금 4개가 출력이 된 이유는 뭐예요? 지금 여기 보면은 dir 81, 82, 83이 있죠. 그래서 바로 4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있는 자, 날짜와 시간이 자, 출력이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무엇을 출력해 볼까요? 자, 형태인데요. 자, 디렉토리냐 파일이냐 뭐 이거죠. 그래서 if 파일이 디렉토리냐를 물어보고요. 자, 디렉토리라면 이렇게 출력하고 아니라면 이렇게 출력하면 되겠죠. 자, 그럼 디렉토리라면 어떻게 출력을 할까요? 자, 이렇게 출력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이렇게 탭만큼 띄우고 그 다음에 dir이라고 출력하고 저 탭을 3개를 줘서 띄우고 그 다음에 파일 이름을 자, 출력하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dir 다음에 탭 3개 다음에는 파일 이름만 이제 출력을 한 거죠. 자, 이번에는 자, 파일일 경우 디렉토리가 아니라 파일일 경우에는 자, 이렇게 한번 출력을 해보죠. 자, 탭을 3개를 띄우고 그 다음에 파일 랭스 파일의 크기죠. 자, 파일 사이즈입니다. 그 다음에 탭만큼 띄우고 그 다음에 파일의 이름을 이제 출력을 하도록 자, 이렇게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문이 한번 실행되고 나면 개행이 될 수 있도록 자, 이렇게 자,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저장을 하고요. 자, 실행을 해보면 자, 지금 이런 결과를 얻어주네요. 자, 날짜를 출력하고 나서 개행이 되는데요. 이제 그 이유는 자, 여기서 자, 날짜를 출력하고 나서 ln을 했기 때문에 개행이 된 거죠. 그래서 ln을 지우고
자, 다시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출력된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디렉토리는 dir이고요. 자,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파일의 경우에는 크기를 이렇게 표시를 했고, 자, 이 내용이 없기 때문에 크기는 0이죠. 그리고 이름을 이렇게 출력을 하도록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리스트 파일스는 디렉토리 안에 있는 파일과 디렉토리에 대한 파일 배열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이제 파일 입 출력과 관련된 파일 인풋 스트림과 파일 아웃풋 스트림을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파일 인풋 스트림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자, 파일 인풋 스트림은 파일로부터 바이트 단위로 읽어드릴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인풋 스트림이 자, 전미사로 붙어 있죠. 그래서 파일로부터 바이트 단위로 읽어드릴 때 사용을 하는데요. 자, 그림, 오디오, 비디오, 텍스트 파일 등 모든 종류의 파일을 모두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객체 생성 방법은 자, 이와 같이 자, 파일 인풋 스트림 변수를 선언하고 자, 생성자를 호출을 하는데 이때 자, 파일의 경로를 이렇게 직접 지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파일 객체가 생성이 되어 있다면 자, 이 파일 객체는 뭐 이렇게 생성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파일 선택 다이얼로그에 의해서 자, 파일 객체가 얻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파일 객체가 만약에 생성이 되어 있다면 자, 이와 같이 생성자의 매개값으로 자, 파일 객체를 대입해 줌으로 해서 좀 더 쉽게 자, 파일 인풋 스트림 객체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파일 인풋 스트림 객체가 생성이 될 때 자, 여기에 지정한 자, 이 파일과 직접 연결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 파일이 존재하지 않으면 자, 파일 not found exception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파일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파일 인풋 스트림 생성자를 호출을 할 때는 반드시 예외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자, 사용 방법은 파일 인풋 스트림은 인풋 스트림을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자, 인풋 스트림에 있는 메소드, 즉 리드 메소드죠. 그래서 세 개의 리드 메소드를 똑같은 방법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파일 인풋 스트림을 이용해서 자, 파일을 읽어서 콘솔에 출력하는 예제를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새로운 패키지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패키지 이름은 자, example 2에 자, 파일 인풋 스트림으로 주겠습니다. 자, 클래스를 하나 생성을 하는데요. 자, 클래스 이름은 파일 인풋 스트림 example로 주겠습니다. 메인 메소드를 체크해 줄게요. 먼저 파일 인풋 스트림 객체를 만들어 줄 건데요. FIS로 변수명을 지어주고요. 자, new file input stream. 자, 이렇게 해서 자, 여기에다가 파일의 경로를 넣어 주는데요. 자, 어떤 파일을 지정을 할 거냐면 바로 이 파일을 지정을 할 겁니다. 다시 말해서 파일 input stream example.java를 여기다 지정을 해서 자, 여기서 작성된 소스를 콘솔에 출력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경로는 어떻게 돼요? 자, 지금 이 파일의 경로가 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걸 복사를 해서 자, 여기다가 넣어 주겠습니다. 자, 여기서 역슬래시는 escape 문자로 자, 특수한 용도로 쓰이기 때문에 자, 슬래시로
다 이렇게 치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임포트를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자, 예외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예외 처리를 해주겠습니다. throws exception으로 간단하게 예외 처리를 할게요. 자, 여기서는 한 바이트씩 읽어서 콘솔에 출력을 하는 코드를 작성해 볼 건데요. 바이트 배열로 읽어서 사용하는 것은 뒤에 있는 예제에서도 나오니까 자, 여기서는 한 바이트씩 읽는 코드로 작성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읽은 자, 바이트를 저장할 데이터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하고요. 자, while문을 작성해서 반복적으로 읽을 건데요. 그래서 데이터에 자, 파일 인포 스트림에서 읽은 한 바이트의 데이터를 저장을 할 겁니다. 자, 이 데이터가 만약에 자, 마이너스 1값이 아니라면, 즉 데이터를 읽었다면 while문은 실행이 되겠지만 만약에 이 파일의 끝을 읽었다면 데이터는 마이너스 1이 되죠. 자, 그래서 while문을 빠져나가게 됩니다. 자, 데이터를 읽고 나서 자, 요거를 자, write 해서 자, 이렇게 출력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이 write는요. 자, 여기에 있는 system.out의 그 메소드죠. 그래서 system.out은 아웃풋 스트림 타입의 자, 필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write 메소드를 사용할 수 있죠. 원래 우리는 여기 print ln이라고 하는 것을 써왔는데요. 자, 이거보다는 write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write 메소드를 쓰고 나면 항상 자, 플러시 메소드를 호출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자, system.out.flush를 호출해 주고요. 자, 그 다음에 fis.close 자,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메인 메소드가 끝나면은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자, 이 out이 가지고 있는 버퍼는 자동적으로 비워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꼭 플러시를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책에서는 이게 없는데요. 자, 넣어주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교재에서는 여러분이 자, 이렇게 하지 않고요. 자, try 이렇게 해서 자, 예외 처리를 해 주었죠. 자, 이렇게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제 여기서 예외가 발생할 수도 있고 여기서도 발생할 수도 있고 해서 이 전체 코드를 자, 이와 같이 예외 처리를 이제 해 주었습니다. 자, 저장을 하고요. 자, 실행을 해 보면 자, 이와 같이 소스 코드가 읽혀져서 자,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개선할 사항은 뭐냐면 자, 결국은 자, 이 read 메소드는 한 바이트를 읽기 때문에 자, while문은 상당히 많이 루핑을 할 겁니다. 이 안에 있는 모든 바이트를 읽으려면 그래서 가능하면 바이트 배열로 읽어서 자, 처리하는 게 좋은데 자, 그 예제는 뒤에서 또 나오니까요. 자, 여기서는 한 바이트를 읽는 자, read 메소드를 사용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한 바이트를 읽고 또 한 바이트를 콘솔에 출력하고 해서 자, 이렇게 작성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파일 아웃풋 스트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파일 아웃풋 스트림은 파일에 바이트 단위로 데이터를 저장을 할 때 사용을 합니다. 자, 아웃풋 스트림이라고 하는 전미사가 붙어 있기 때문에 자, 바이트 단위 스트림인데요. 그림, 오디오, 비디오, 텍스트 등 모든 종류의 데이터를 파일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객체 생성 방법을 보면요. 자, 파일 output stream이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하고 자, 생성자를 호출해서 객체를 만든 다음에 대입을 했는데요. 자, 매개 값은 역시 파일의 경로입니다. 자, 만약에 자, 이와 같이 파일 객체가 생성이 되어 있다면 자, 이 파일 객체를 자, 매개 값으로 대입을 해서 자, 간단하게 파일 아웃풋 스트림을 만들어도 좋겠습니다. 자, 파일 아웃풋 스트림을 생성을 할 때 자, 여기에 파일 경로를 주는데 만약에 이 파일 경로에 실제로 이 파일이 존재를 하게 되면요. 데이터를 출력하게 되면은 즉 write를 하게 되면 파일에 있는 내용이 덮어쓰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만약에 파일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끝에 데이터를 추가하고 싶다면 자, 파일 아웃풋 스트림을 생성을 할 때 자, 두 번째 매개 값으로 true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파일 객체를 매개 값으로 준다면은 역시 두 번째로 자, true를 주면 자, 기존에 있는 파일 내용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그래서 그 파일 내용 끝에다가 새로운 내용이 자, 출력되게 됩니다. 즉 저장되게 됩니다. 자, 파일 아웃풋 스트림도 자, 아웃풋 스트림을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아웃풋 스트림이 가지고 있는 자, 세 개의 write 메소드를 모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방법이 아웃풋 스트림과 동일합니다. 패키지를 하나 새로 만들도록 하죠. 자, example 3에 자, 파일 아웃풋 스트림이라고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림 파일을 하나 가지고 오겠습니다. 책 예제 소스에서 자, house.jpg라고 하는 파일을 자, 가지고 왔어요. 이번에 할 예제는 바로 이 파일을 복사해서 자, 새로운 파일을 생성하는 겁니다. 자, 복사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파일에서 자, 바이트를 읽어서 그대로 자, 새로운 파일에 그 바이트를 출력하면 복사인데요. 그래서 새로운 예제에서 자, 그와 같은 방법으로 자, 이 파일을 복사해 보겠습니다. 자, 클래스를 하나 새로 만드는데 클래스 이름은 파일 output stream example이라고 주겠습니다. 자, 메인 메소드를 추가를 하고요. 자, 먼저 복사할 오리지널 파일 네임을 저장할 자, 변수를 하나 선언하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현재 이 파일의 경로를 지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자, 여기까지죠. 자, 역슬래시를 자, 슬래시로 다 취한을 할게요. 그리고 새롭게 생성될 파일의 경로를 가지고 있는 타겟 파일 네임을 자, 하나 선언하고요. 자, 여기다가는 C에 템프에 자, house.jpg라고 주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로에 있는 그림 파일을 바로 이 파일로 복사를 하겠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제 파일 인풋 스트림하고 파일 아웃풋 스트림하고 두 개 다 만들어야 되는데요. 자, 여기서 읽어서 자, 여기서 써야 되니까 여기서 읽을 때 파일 인풋 스트림을 사용하고 자, 여기에 쓸 때, 즉 저장할 때 파일 아웃풋 스트림을 써야 되기 때문에 자, 둘 다 생성을 해야 됩니다. 자, 파일 인풋 스트림부터 생성을 해보죠. 매개 값으로 오리지널 파일 네임을 자, 대입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파일 아웃풋 스트림 객체를 생성을 하는데요.
자, 여기에는 타겟 파일 네임을 복사를 해서 자, 대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시프트 O에서 임포트 시켜주고요. 자, 그 다음 여기에서는 자, 예외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throws exception이라고 자, 예외 처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파일 인풋 스트림에서 데이터를 읽어서 자, 파일 아웃풋 스트림으로 데이터를 출력할 건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바이트 배열로 읽어서 바이트 배열로 출력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읽은 바이트 수를 저장할 변수를 하나 선언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읽은 바이트 데이터를 저장할 자, 바이트 배열을 자,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크기는 자, 100바이트로 만들도록 하죠. 자, 이제 while문을 이용을 해서 자, 여기에 있는 자, 오리지널 파일에 있는 데이터를 읽어서 자, 여기에 출력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자, read 자, byte num equal fis 즉 파일 인풋 스트림이죠. 점 read라는 메소드를 사용을 할 텐데 자, 매개 값으로 read bytes라고 하는 배열을 줍니다. 그래서 이 배열에 읽은 바이트를 저장을 하고 실제로 읽은 바이트 수를 자, 리턴을 하죠. 자, 이 리턴된 바이트 수가 마이너스 1이 아니라면 즉 바이트를 읽었다면 이 말이죠. 그때는 while을 실행을 하고 만약에 이 리드 메소드가 더 이상 읽을 게 없다면 마이너스 1이 리턴되어서 결국 자, while문을 빠져나가게 됩니다. 자, 그럼 읽은 데이터는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거와 이거를 이용을 해서 자, 이제 FOS 즉 파일 아웃풋 스트림으로 출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fos.write라는 메소드를 사용을 할 건데요. 이때 자, 세 번째 write 메소드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자, 배열을 주고요. 그 다음에 0 인덱스부터 자, 실제로 읽은 바이트 수만큼만 출력하면 되겠죠. 그래서 read byte num이라고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항상 write 메소드를 쓰고 나면은 플러시를 해라고 그랬죠. fos.flush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파일 input 스트림과 파일 output 스트림을 닫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복사가 잘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출력을 콘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을 하고요. 자, 먼저 C에 temp라고 하는 폴더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요. 자, 일단 내용을 다 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여기에서 이제 실행을 해 볼 건데요. 자, 그럼 복사가 잘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실제로 템포에 가보면 자, 여기죠. 바로 이 파일이 생성이 됐는데 더블 클릭하면 이와 같이 잘 복사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복사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니고요. 원본 파일에서 바이트를 자, 파일 인풋 스트림을 읽어서 그 다음에 출력 스트림을 통해서 자, 다른 파일로 자, 출력을 하면 이게 바로 복사죠. 자, 이때 여러분이 복사는 그림 파일도 복사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동영상 파일, 음악 파일, 그리고 문자 파일도 복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모든 종류의 파일을 복사를 하려고 그러면 바이트 기반의 입출력 스트림을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저번 시간까지는 파일 인풋 스트림과 파일 아웃풋 스트림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자, 이번 시간부터는 문자 스트림인 파일 리더와 파일 라이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일 리더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자, 파일 리더는 텍스트 파일로부터 데이터를 읽어드릴 때 사용을 합니다. 자, 문자 단위로 읽기 때문에 텍스트가 아닌 그림, 오디오, 비디오 등의 파일은 읽을 수가 없습니다. 자, 객체 생성 방법을 보면요. 자, 이와 같이 생성자를 호출해서 자, 객체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자, 파일의 경로를 지정을 해주거나 아니면 이미 파일 객체가 만들어져 있다면 이와 같이 파일 객체를 몇 개 값으로 제공을 해서 자, 쉽게 파일 리더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자, 여기에 있는 이 파일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 자, 파일 리더를 생성을 하게 되면 자, file not found exception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파일 리더가 만들어질 때 파일과 직접 연결이 되기 때문에 자, 파일이 존재하지 않으면 예외가 발생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바로 이 생성자는 예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try catch가 자, 필요합니다. 자, 파일 리더는 전미사가 리더죠. 자, 리더를 상속한 자, 하위 클래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리더와 사용 방법이 동일합니다. 새로운 패키지를 하나 만들어 보죠. 자, 이그잼 4에 자, 파일 리더라고 패키지명을 지어 주겠습니다. 자, 파일 언더바 리더로 해줄까요? 자, 여기에다가 자, 클래스를 하나 만드는데요. 자, 클래스 이름은 파일 리더 이그잼플로 주겠습니다. 자, 메인 메소드를 체크할게요. 자, 파일 리더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파일 리더 fr new 파일 리더. 자, 어떤 파일로부터 자, 파일 리더를 만들 거냐면요. 바로 여기 있는 이 파일로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얘가 문자 파일이죠. 지금 문자로 이루어진 자, 문자 파일이기 때문에 파일 리더로 읽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경로를 자, 지정을 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를 복사를 해서 자, 여기다가 넣어 주고요. 자, 역 슬래시는 슬래시로 다 치환을 해 주겠습니다. 자, 컨트롤 시프트 O 하고요. 자, 역시 예외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throws exception 이렇게 예외 처리를 해 주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자, 문자들을 자, 읽어서 자, 콘솔에 이제 출력을 해 볼 건데요. 차 배열로 읽어서 자, 콘솔에 출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읽은 문자 수를 저장할 read 차 num이라는 변수를 선언하고요. 자, 읽은 문자를 저장할 차 배열을 자, 하나 만드는데 길이 100짜리 배열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while 문으로 반복해서 문자를 읽을 건데요. 자, read 차 num equal 자, fr 점 자, read 이렇게 하고 차 배열을 몇 개 값으로 갖는 자, read를 선택하겠습니다. 자, 이 read는 읽은 문자를 여기에 저장하고 실제로 읽은 문자 수를 리턴해서 여기에 저장을 하는데 만약 읽은 문자 수가 마이너스 1이 아니라면 즉 무언가를 읽었다면
while을 실행하고요. 만약에 읽은 문자가 전혀 없다면, 즉 이 파일의 끝을 이제 만나게 되면 읽을 게 없죠. 그래서 그때는 -1을 리턴을 해서 자, while 문을 빠져나가게끔 그렇게 이제 조건식을 세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문자를 이제 콘솔로 출력을 하도록 자,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문자 열로 자, 변환을 한번 해볼 건데요. 그래서 스트링 생성자에서 첫 번째 매개값으로 자, 문자 배열을 주고 자, 0 인덱스에서 리드 차넘 즉 읽은 문자 수만큼만 자, 문자열로 변환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콘솔에 출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f1.close에서 파일 리드를 닫아줍니다. 자, 저장을 하고요. 자, 실행을 해보면 자, 이와 같이 소스 코드가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번에는 파일 라이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 라이트는 텍스트 파일에 문자 데이터를 저장할 때 사용합니다. 자, 텍스트가 아닌 그림, 오디오, 비디오 등의 자, 데이터를 파일로 저장할 수는 없어요. 자, 객체 생성 방법은 자, 파일 라이터 생성자를 호출해 주면 되는데요. 자, 매개값으로 파일의 경로를 주면 됩니다. 자, 만약에 파일 객체가 이미 만들어져 있다면 자, 파일 객체를 매개값으로 주고 자,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 자, 만약에 파일이 이미 자, 존재하는 파일이라면 자, 데이터를 출력하게 되면 즉 파일 라이트로 자, 출력하게 되면 자, 여기 있는 기존의 내용은 없어지고요. 자, 덮어쓰게 됩니다. 자, 만약에 자, 여기 안에 있는 기존 내용을 보존하고요. 그 끝에 자, 데이터를 추가를 하고 싶다면 자, 두 번째 매개값을 주는데 자, true라고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여기에 있는 파일 내용 끝에 자, 새로운 내용으로 자, 출력되는 내용이 추가가 됩니다. 자, 파일 라이트는 자, 라이트라고 하는 전미사가 붙어 있기 때문에 자, 라이트를 상속한 하위 클래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이트와 사용 방법이 동일합니다. 새로운 패키지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 자, 파일 라이터라고 줄게요. 자, 클래스를 하나 만드는데 자, 클래스 이름은 파일 라이터 이그젬플로 주겠습니다. 파일 라이터 객체를 생성해 보죠. 자, 이번에는 파일 객체를 만들어서 자, 파일 라이터 객체를 만들어 보도록 하죠. 그래서 new file 이렇게 해서 자, 파일의 경로를 지정해 주는데 자, temp 디렉토리에 file.txt 파일로 파일 객체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파일 객체를 가지고 파일 라이트를 자, 생성을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시프트 O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예외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 throws exception이라고 자, 예외 처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파일 라이트를 통해서 자, 라이트 메소드를 이용을 할 건데요. 자, 세 번째 라이트 메소드 문자열을 매개값으로 받죠. 그래서 이거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파일 라이트는 한글로 된 자, 플러스 /r /n을 자, 이와 같이 뒤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붙여줄 건데요. 자, 이거는 캐리지 리턴 라인 피드죠.
그래서 개행을 시켜주는 escape 문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력을 하고, 자, 또 write 해서 문자열을 바로 출력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자, 출력하고 또 마찬가지로 캐리 리턴 라인 피드를 자,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이거를 좀 강조를 해서 자, 이렇게 표현을 자, 해준 겁니다. 자, write 메소드를 다 쓰고 나면은 항상 플러시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write도 클로즈 시켜주는 게 좋겠습니다. 자, system.out.println 해서 자, 파일에 저장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콘솔에 출력을 하도록 하죠. 자, 저장을 하고요. 자, 실행을 한번 해보면 자, 파일에 저장되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럼 실제로 여기 파일로 한번 가보죠. 자, 이 파일이네요. 더블 클릭을 해보면 자, 이와 같이 자, 출력이 되어서 파일에 저장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이 캐리 리턴 라인 피더가 자, 들어가서 이렇게 개행이 되었죠. 자, 이와 같이 여러분이 파일 라이터를 통해서 자, 문자를 파일로 이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